자, 거기가 1번에서 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 첫째 줄에 보면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지. 하나는 공법상은 행정법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야. 그렇지? 만약에 민법상의 의무라면 그거는 법원에다 민사소송으로 할 일이니까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 집행은 못 하는 거지. 공법상의 의무. 근데 공법상의 의무가 우리 예전에 그 하명할 때 공부했는데 의무를 내용별로 따지면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이렇게 네 수로 하잖아. 그중에 자귀 의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 근데 그 앞에 대체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그 대체적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건 뭐야?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대집행에 제일 중요한 게 대체적인 의무란 말이야. 응? 대신할 수 있는 의무. 그래서 그 단어만 잘 이해하면 돼. 그러면 둘째 줄, 셋째 줄을 그냥 읽고 나가면 돼. 그런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그 대표적인 예가 철거 의무 같은 거란 말이야. 안 하고 있을 때 행정기관이 직접 가서 철거할 수도 있고, 제3자, 즉 철거업체하고 계약해서 철거업체를 시켜서 철거된 상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대집행 방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이 직접 철거하는 거, 철거업체를 시켜서 철거하게 하는 거, 둘 다 우리는 대집행. 근데 독일은 행정기관이 가서 직접 철거하는 건 대집행으로 안 보고, 독일은 그걸 아까 직접 강제라는 쪽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거, 철거업체 시켜서 하는 거 둘 다 대집행으로. 근데 그 용어가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건 자기집행이라는 말로 또 부르고, 철거업체 시켜서 하는 건 타자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행정기본법 규정을 또 따왔죠.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행정기본법 제30조의 행정대집행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해서, 의무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두 번째 줄 넘어가면 하여튼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의무가 어떤 의무래? 두 번째 줄에 밑줄 치지 말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그지? 이게 대체성이 있는 의무지. 그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법률로 정한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의무 불이행하는 걸 내버려 두면, 방치해 놓으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기관은 의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조치를 대집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 근데 이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행정대집행법 2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 2조에 조금 더 치중을 해. 거기를 보면, 자, 의무, 어떤 의무니? 그거 생각을 해봐. 의무.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직접 부과된 의무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 말고, 국회가 만든 법률 말고 대통령, 그러니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 명령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되고, 어쨌든 의무가 국민한테 부과되는 근거법은 법률, 법규 명령, 조례 다 상관없고, 또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을 해서 의무를 부과한 행위도 상관없고, 그지? 단 대신에 대신할 수 있는 의무, 그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대집행의 요건, 행정기관이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따르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대집행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지금 읽은 거가 공법상의 대체성 있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셋째 줄에 있지?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여기서 다른 수단으로는 대집행보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좀 더 덜한 그런 다른 수단 써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거 방치,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고, 이럴 때, 그지?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을 때 행정기관은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법적 근거는 행정대집행법 넘어가고,
자, 3번부터 공부해. 쌍가루 3번. 대집행의 주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 누구냐? 간단히 말하면 애초에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또는 그 법의 법적인 권한이 있는 의무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라고 법이 정하는데 당의 행정청은 의무 부과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집행 주체는 당의 행정청. 또 하나 2번 애초에 권한 가진 그 의무를 부과한 처분청으로부터 당의 행정청으로부터 법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도 권한이 위임 위탁됐으니까 적법한 대집행 권한자가 되는 거예요. 위임 위탁받은 자도 됩니다. 자, 이때 상급 감독청. 자, 이거 중요하게 해요. 상급 감독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여기가 구청장이 있지? 그다음에 구청장 감독하는 여기는 인천시장이지? 근데 구청장이 무슨 불법 건물 철거 명령 내렸어. 근데 상대방 철거를 안 해.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야? 대집행 주체는 구청장인 거야. 근데 구청장을 감독하는 인천시장이 보니까 왜 불법 건물인데 왜 강제 철거 안 하냐? 대집행 안 하냐? 그러면 인천시장이 직접 공무원들 시켜서 철거 권한 있어? 없다는 거야. 지시만 할 수 있는. 야, 구청장 왜 안 하냐? 빨리 해라 하고 지시 명령만 할 수 있는 거지. 감독기관인 시장이 직접 철거할 권한은 없어요. 애초에 철거 명령을 내린 구청장이 철거 권한자지, 그지? 그래서 그게 3번 상급 감독청은 따로 법률에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대집행 권한은 없다. 이거 중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집행할 때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조금 아까 들은 예로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 시켜서 이거 봐요. 우리가 강제 철거 직접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대집행 직접 할 수도 있지. 공무원들 시켜서. 그런데 누구 시켜서? 제3자의 거로 철거업자 시켜서 한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하는 거야. 철거해주라. 돈 얼마 줄게. 그래서 철거업자인 제3자를 시켜서 강제 철거할 수도 있잖아. 요것도 우리나라는 대집행으로 포함시키잖아. 요때 이 제3자인 철거업자는 법적으로 대집행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자는 아니야.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야? 계약을 맺고 가서 때려 부수는 일만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대집행을 해가지고 그 강제 철거당한 자가 이게 위법이라고 생각되면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까? 철거업자를 상대로 싸우나 구청장을 상대로 싸워야 되나? 구청장을 상대로 싸우는 거야. 응? 이거는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철거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 구청장이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 때려 부수는 일만 돈 받고 하는 것뿐이고 법적 권한자는 구청장인 거야. 따라서 상대방 국민이 위법이라고 싸우려면 행정기관인 구청장을 상대로 싸워야지 철거업자를 상대로 싸우는 건 아니다.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철거업체 직원들이 가서 막 강제 철거하러 갔더니 이 A가 뭐라 그래? 야, 이놈들아, 네 놈이 뭔데 와가지고 철거하냐 막 이래. 그러면 이 철거업자들은 모르겠어. 뭐라 그랬어? 우리는 몰라요. 어디 가서 따지세요. 구청 가서 구청장한테 따지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철거하는 일만 하기로 온 겁니다. 응? 이렇게 하겠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키워드는 3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철거업체. 자, 3자가 대집행 권한자, 대집행 주체냐 아니냐. 3자는 대집행 주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돈 받고 철거 업무, 철거 때려 부수는 일을 해주기로 돈 받고 계약 맺고 하는 거다. 응? 근데 이 계약의 성격은 우리가 개인도 자기 건물 철거하려면 철거업자하고 계약 맺고 철거하잖아. 이 대등한 데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거로. 요거는 이제 사법상
도급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응? 그래서 거기 그 얘기도 써놨나? 셋째 줄에 써놨지? 이 구청장이 철거업체하고 돈 주고 철거하기로 한 거 있지? 그거 사법상 계약관계.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도급계약이란 말을 쓸 수도 있어. 그 도급계약은 계약 종류 중에 일회성 있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하여튼 사법상 계약이야.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법상 계약이면 분쟁 나면 뭐로 싸워야 되지?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거업자는 가서 철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구청장이 돈을 안 줘. 계약 철거해주면 돈 주기로 했는데 구청장이 돈 안 줘. 그럼 철거업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그지? 네, 돈 달라고,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상급 감독청, 그러니까 자 처분, 애초에 의무를 부과한 처분청이, 처분행정기관이 대집행 주체고, 다만 그 처분청이 철거 권한을 위탁을 했으면 그 위탁받은 자도 철거 권한이 있다, 대집행권자가 되는데, 둘은 아니다. 상급 감독청하고 철거업자 같은 제 3자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 요거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판례가 2개 들어졌는데, 자 1번은 다음 페이지. 1번 판례는 적법하게 대집행 권한이 위임된 거지. 그래서 원래 이제 군수가 철거 권한이 있는, 대집행 권한이 있는데 누구한테 위임을 했대? 철거하는 권한을 읍장, 면장에게 위임을 했다면 읍장, 면장은 적법하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대집행 주체다, 권한자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 뭐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근데 2번은 매우 중요해. 2번 판례가 특히 중요해. 2번은 뭐냐면 제목이 뭐야? 한국토지공사야. 근데 한국토지공사가 법에 의해 뭐 시장으로부터 대집행, 철거할 권한을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았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자기의 권한을 넘겨준 게 아니고 법에 의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아마 그러니까 그 어떤 개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철거하는 업무는 시장의 권한이 법에 의해 이제 토지공사에게로 이게 그 권한이 인정된다라고 아마 법으로 정해놨나.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법령의 위탁을 받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령의 위탁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탁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대집행 권한자지, 그지? 네. 그러면 대집행 조치가 위법하게 행해졌다면 그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스스로 배상할, 손해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두 번째 줄을 보면 스스로 대집행해서 그 대집행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갖는 행정 주체의 입장에서 대집행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 뭐 시장이 한국토지공사를 마치 부리는 거, 공무원처럼 뭐 지휘 감독해서 부려가지고 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한 게 아니고 아예 법적으로 대집행 권한을 아예 시장의 권한을 넘겨받은 거야, 토지공사가.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스스로 대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다 토지공사가 갖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마지막 줄에 뭐랬어? 이게 마치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대집행을 실시하는 공무원의 지휘에서 대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거, 한국토지공사는 셋째 줄, 이 공무원의 지휘에서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지. 원래 우리 이제 뒤에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을 공부하는데 공무원이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누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자가 되냐면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자가 돼, 공무원이 아니고. 그럼 여기도 뭐야? 한국토지공사가 말하자면 스스로 법적 권한자로서 한 거니까 그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은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뭐 그 토지공사한테 토지공사를 공무원처럼 봐서 이 공무원이 잘못한 거라고 보게 되면 시킨 시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냐?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 응? 마치
시치와 똑같은 입장에서 토지공사가 대집행한 거다. 토지공사가 배상 책임자다라는 결론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말하면 공무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게 아니다. 스스로가 시와 같은 입장에서 처리한 거다. 이런 얘기니까 2번 특히 중시.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우리 아까 행정기본법도 있고 행정대집행법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실시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 3가지 요건 한번 생각해봐. 첫째, 공법상의 의무 중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 하고 있을 것.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응? 두 번째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것. 그지? 세 번째는 의무 이행을 안 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칠 것. 이렇게 3가지가 충족돼야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야 된다. 응?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행정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민법상, 즉 사법상의 의무라면 행정대집행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번 읽어봐. 사법상 의무는 뭐야? 원칙적으로 별도로 법에서 사법상 의무라도 행정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근데 거기에 괄호 속에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유재산법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예가 국유재산법,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법상 의무라도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쓰도록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때는 이따 이제 판례를 볼 거야.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사법상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집행 대상이 되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법상의 의무는 아까 읽었지. 법률에 의해서 직접 부여된 의무여도 되고 법규 명령에 의해서 부여된 의무여도 되고 지방자치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여도 되고 또 이것까지는 법 자체에서 부과된 의무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법 집행에서 부과된 의무라도 되고 어쨌든 공법상의 의무이면 된다. 예. 니은번이 시험에 자주 냅니다. 니은번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공법상의 의무이고 대신 가능한 의무여야 된다. 그지? 이건 쉬워.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야 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를 생각해보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신체 검사 받을 의무, 예방접종 맞아야 될 의무, 이거 대신할 수 없는 거지. 응? 또 뭐야? 뭐 증언해야 될 의무, 이런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어떻게 대신합니까? 그죠? 그런 거는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사용 못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밑에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기억번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요거 있죠. 땅이나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의무.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보자. 야, 건물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어. 응? 근데 비우고 나가시오. 안 나가. 그럼 대신 나가줄 수는 없잖아. 대신 나가주는 거. 응? 방법 뭐야? 신체를 잡아서 끌어내는 것밖에 없죠. 그거는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강제라는 방법에 속하는 거야. 응? 어쨌든 기억봐.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꼭 외우세요. 그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니니까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못 쓰는 거다. 응? 그 다음에 이 니은번의 키워드는 부작위 의무입니다. 응? 부작위 의무가 뭔 말이야? 하지 말아야 될 의무지? 응? 하지 말.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부작위 의무. 응.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응. 자, 이거 근데 부작위 의무를 누가 위반 내지 불이행하고 있어. 위반 내지 불이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시설 설치하지 마라. 허가 없이 시설 설치 금지하고 있어요. 의무로 허가받지 않으면 시설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이걸 위반해서 허가 없이 설치를 했어요. 없이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부작위 의무 위반 상태라 그래. 응?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작위 의무 위반한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행정기관은 너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 응? 이거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을까? 이거는 대체성이 없는 의무야. 대신할 수 없는 의무죠.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 곧바로 대집행을 못합니다. 곧바로 바로 가서 막 강제 철거 못해요. 시설 설치해 놓은 거 이거 못해요. 대체성이 없는 의무니까. 응? 부작위 의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곧바로는 안 되지만 한 번 더 의무를 다시 부과해. 무슨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해. 그걸 이제 우리 보면 시정명령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시정명령 내용이 뭐겠어? 너 왜 허가 없이 설치해놨냐? 빨리 시설물 철거해라. 자진 철거해라. 언제까지? 그리고 시정명령을 한 번 더. 이게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대체성이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고 이거 이행을 안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대집행이란 걸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핵심은 부작위 의무 위반했다고 곧바로 대집행은 못 들어간다. 한 번 더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이행하나 기다려봤다가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대집행 들어갈 수는 있다. 응? 근데 그러려면 이것도 의무를 다시 부과하는 거잖아. 시정명령.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따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시정명령은 이거는 이 법조항은 하지 말라고 의무만 부과한 조항이고 이걸 위반했다고 대집행 강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건 아니야. 따라서 시정명령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하려면 근거법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법이 이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또 준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응?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법 규정이 그 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 아니라고 본다고. 여기서부터 이걸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안 나와요. 따로 근거 조항이 있어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러면 이 따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에 없다면 행정회로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못 쓰는 거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가 니은번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키워드는 부작위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 위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줄에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고, 그죠? 다시 한번 말하고 철거 명령 같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한 뒤에 그걸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대집행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대신할 수 있는 철거 명령 같은 시정 명령을 내리려면 따로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지 애초에 하지 마라 하고 부작위 의무 규정한 근거 조항만에 의해서 시정 명령 내릴 권한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따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시정명령을 따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다면 결론 대집행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아주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1번 판례 내가 굵은 글씨 써놨지? 뭐라 그랬어? 협의 취득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인데 땅을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 맺고 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리가 이렇게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사법상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사법상 계약. 자, 협의 취득 나오면 그 넷째 줄에 내 밑줄도 쳐놨지?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다. 그런데 땅 주인이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
자기 땅에 자기가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자기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서에 언제까지 자기가 시설물 설치한 걸 철거한다고 그랬어. 근데 얘가 철거를 안 해. 자진 철거. 그럼 행정기관 대집행할 수 있나? 아니지. 그거는 뭐야? 사법상 계약으로 정한 사법상의 의무야. 사법상 의무는 별도로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대집행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정기관도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야 돼. 법원대로 해결해달라고 청구를 해야지 스스로 강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게 여기에 판례. 그래서 오른쪽 올라가면 이런 계약서에 정한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응? 사법상 의무일 뿐이고 이거는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라고 하는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집행 방법을 못 쓴다는 거죠. 응? 그죠? 근데 행정기관이 그런 대집행 방법을 쓰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중요한데, 2번은, 자, 셋째 줄에 대부계약, 이렇게 나오지? 대부계약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있어. 응?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있는데, 아마 어떤 A라는 시민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맺고 땅 사용하도록 해줬나 봐. 그러면 이것도 사법상 계약 맺은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적법한 대부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가 됐대. 계약이 이제 해지가 됐으면 해지된 이유는 그 상대방 국민 일반 시민은 이제 적법하게 지방자치단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 없어진 상태인데 아마 그 땅에다가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게 있었나 봐. 근데 그 얘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행정 대집행 방법을 써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가? 원래로 따지면 이 대부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원래는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쓸 수 없는 건데 여기 첫째 줄에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 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로 정해놓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나오지? 거기에 뭐야? 이거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라고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지. 이렇게 따로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부 계약을 맺었지만 그게 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상에는 그 땅을 점유해 왔던 자가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집행 방법으로 땅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그건 법에 하도록 규정이 있으니까. 응? 사법상 의무지만. 응? 그런 거죠. 그래서 자주 내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있어요. 3번하고 4번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지 말라는 의무예요. 우리가 한자말로 뭐라 해요? 하지 말라는 의무 뭐라고 불러? 부작위 의무죠. 그래서 3번의 끝에 보면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중단할 것. 그럼 끝난 거예요 벌써. 중단할 것이 뭐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한자말로 하천 유수 인용 행위가 뭐야? 하천에 유수는 흐를 유니까 하천에 흘러가는 물 끌어다 사용하는 거. 응? 그거 더 이상 하지 마라 하고 의무를 부과했는데 얘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너 왜 의무 이행 안 하냐? 너 계속하면 대집행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의무를 지금 의무니까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4번 누군가가 아마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람,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허가된 그 건물이 아닌 것까지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봐. 그러니까 너 그 허가되지 않은 그 건물은 더 이상 장례식장 용도로 사용하지 마 이랬잖아. 이것도 부작위 의무지. 너 이거 이행 안 하면 대집행할 거야. 대집행 대상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집행하겠다니까 위법이다. 그지? 공부 쉽지? 그 다음에 5번은 자 첫째 줄에 뭐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 우리가 인천에도 무슨 인천시가 조성해놓고 시민들에게 개방한 공원 같은 거 있지? 거기에 보면 이제 매점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다 인천시로부터 그 특별한 사용권 우리가 특허를 받아서 매점 운영하는 거예요. 그 업자들이 기간 정하고 시에다가 얼마씩 내면서 응?
그런데 아마 이런 경우가 야 이거 원래 이거 정해진 그 기간 끝났다. 매점 운영 기간 끝났다. 나가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 상품들 다 반출하고 떼내고 그 본인도 나가라. 근데 안 나가는 거야. 응? 그 행정위원이 너 안 나가면 대집행 하겠다. 응? 했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 이제 셋째 줄 도시공원시설 매점관리청 나오고 자 넷째 다섯째 줄에 밑줄 쳐놨지. 거기에 공원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자 퇴거해야 될 의무 이거야. 퇴거, 응? 퇴거 및 명도 의무 나오지. 야 사람이 그 매점 시설을 그 안에 있는 거야. 안 나가고. 그러면 대신 나가준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 신체를 잡아서 직접 끌어내야 되는데, 그지? 그건 대집행이 아니다. 그건 직접 강제. 그래서 그거야, 그거. 도시공원시설 그 매점 점유자 퇴거하라는 의무 있지? 결론 뭐래? 이건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가 아니라서 사람의 신체를 끌어내려면 이른바 따로 법에 근거가 있어서 직접 강제라는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대집행 방법은 못 쓰는 거라는 거지. 응? 다 시험에 쓰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첫째 줄 토지 인도 의무. 그지? 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라고 결정이 나서 이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넘겨야 되는데 토지를 안 넘기고 있어. 그죠? 토지 인도 의무 또는 명도 의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역시 결론이 뭐야? 대신할 수 없는 의무. 아까도 했었지? 그 다음에 7번은 우리가 아까 칠판에 쓴 거 부작위 의무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 단순한 부작위 의무 위반 이거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이거에 대해서 뭐 해서 이건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줄에 해당 법령에서 위반자에 대해서 뭐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응? 뭐야? 부작위 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으며 특히 마지막 줄. 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 법에서는 하지 마라 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뒀을 뿐인데 이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응? 마지막 두 줄 있지. 법이 정한 하지 말라는 의무를 정한 금지 규정으로부터 위반 결과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어 나오는 거 아니다. 결국 뭐야? 별도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응? 응. 이어지면 자 공부했어요.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따로 생략할게요. 응? 네. 대집행보다 국민한테 불이익이 덜 가는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걸 먼저 써야 되는 거야. 응? 근데 그 다른 수단 갖고는 안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고 있을 때. 그죠? 자, 여기에 판례를 몇 개 들어놨지만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자, 예를 들어 1번 한번 볼까? 무허가로 불법 건축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진 건물이 있어. 근데 얘네들 자진 철거를 안 해. 응? 철거 명령 안 따르고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뭐 했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대집행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얘가 위법이라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야, 대집행 요건 중에 세 번째 요건 봐라.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더라도 심하게 공익을 해치고 상황이 돼야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무허가로 불법 건축을 했지만 오히려 뭐가 좋아졌대? 첫째 줄 끝에 보니까 도시 미관이 더 좋아졌고, 응? 또 뭐야? 응? 그 주거 환경이 개선됐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지 않냐? 그렇다면 세 번째 요건이 그 철거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고 해도 심히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행정기관이 대집행하겠다, 즉 강제 철거하겠다는 조치는 위법이다. 이러고 이제 싸운 거야. 언뜻 보면 그럴싸해. 그런 것 같지만 그런 식의 논리를 인정해버리면 자, 그럼 봐. 예전에 이제 낡은 건물, 응? 다 낡은 건물 다 없애고 불법으로 무허가로 새 건물 올려놨어. 그지? 그래 놓고서는 도시 미관이 좋아졌다. 응?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 강제 철거 대상이 아닌 거로 한다면 그럼 건축법은 왜 필요해? 건축법은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각종 몇 층짜리 건물을 지려면 철근은 얼마나 써야 되고, 그 콘크리트 몇 퍼센트 해서 안전하게, 기둥은 또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다 제한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새로 건물 무허가로 지어놓고서는 예전 건물보다 더 새 건물이라서 도시 미관이 좋아졌다, 주거 환경 개선됐다, 교통소통에 지장, 이런 이유로 불법 건물 그러면 철거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건축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그 불법 건물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결국 철거한다는 행정연화 조치는 적법이다, 이런 결론인 거죠. 다 그런 비슷한 게 2번도 3번, 2번 마찬가지예요. 1, 2번이 같은 취지입니다. 2번은 우리가 거기 개발 제한 구역 나오지, 그린벨트. 이거 원래 개발이 금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대형 교회를 지었대요. 신축 건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리석 건물, 그죠? 근데 이게 적발이 돼서 철거 명령 내리니까 교회 측이 뭐라 그래? 이거 이 철거하면 여러 가지 일을 들지. 거기 아니 완전히 엄청난 돈을 들여 새로 지은 건물을 철거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고, 경제적 낭비고, 거기다가 아마 교회 신자들이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아마 거기가 이제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신자들이 한번 공원 청소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거 불법 건물 지은 거는 맞다 하더라도 이거 철거하려는 건 심히 공익을 해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거 들어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논리라면 다 불법 건물 지어놓고 다 그런 논리로 버틸 거 아니야. 그랬다. 그러니까 1, 2번이 같은 비슷한 취지지. 그런 이유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3번은 이게 따로. 자, 우리 여러분 도로가에 보면 거기 이거 물어보자. 도로 점용 허가라는 말이 나왔지? 이거 허가야, 특허야? 우리가 예전에 배운 보통의 허가일까, 특허일까? 응? 여러분 점용이란 말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는 특정 개인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죠. 일반 국민들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인데 특정인에게만 그 구역을 차지하고 뭔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특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인 도로 점용어가 뭔지 알아? 우리 도로 가다 보면 도로가에 막 이렇게 광고판 크게 이렇게 이 정부 때처럼 해놓고 광고판 설치한 거 있지? 이런 게 도로 점용어가의 얘야, 전형적인. 그러면 도로가에다가 도로의 일부인 도로가에다가 광고판 설치하는데 뭐였대? 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무허가로 했나 봐. 특허 안 받고. 그래가지고 철거 명령을 내렸나 봐. 근데 철거 안 한다 하니까 강제 철거하겠다 그랬는데, 자, 허가 안 받고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설치해 놓은 거 갖고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강제 철거, 즉 대집행 하겠다는 조치는 위법이다. 이건 좀 특이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3번까지.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최근에는 잘 안 되는데, 첫째 줄에 뭐라고 해요? 허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졌는데 거의 허가받은 대로 다 졌는데 0.02제곱미터 삐져나왔대. 0.02제곱미터면 사방 0.02제곱미터인가? 그치? 그러면 아마 이제 사방 2cm 정도 나온 거야. 허가받은 면적보다 2cm 정도 삐져나왔다고 이거 강제 철거하겠다는 거야. 야, 결론은 뭐야? 그 정도 가지고 심히 공익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 철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단어로만 알면 이해되겠지? 그 정도. 뒤에 거는 5, 6, 7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련 문제, 이 요건과 관련돼서, 자, 여러분들 우리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은 중요한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이
세 가지 요건, 강제 철거, 즉 대집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는 건 재판에서 누가 증명해야 되냐? 자, 우리가 항상 입증 책임, 증명 책임하면 그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에서 입증해야 돼.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요건,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다 됐다는 건 증명이 되면 강제 철거를 하려는, 대집행을 하려는 행정기관이 유리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입증해야지. 아니 바보같이 상대방이 나 강제 철거 나 당할이 딱 맞게 세 가지 요건 다 충족돼서 본인이 입증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웃기잖아. 그래서 1번 그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세 가지 대집행 요건이 다 충족이 되면 우리 행정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대집행 조치를 실시해야 되냐? 즉 달리 말하면 기속행위냐?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잘 보고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알아서 결정할 재량이 있는 거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은 뭐로 봐야? 학설 대립은 있긴 있으나 재량행위로 보는 쪽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쭉 읽어 나서 결론은 다수설 재량행위로 본다. 명확치는 않은데 시험 문제 나왔는데 판례도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내더라고. 그래서 물론 재량행위라도 우리가 배운 논리 적용하면 이런 거 있지. 행정기관에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재량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배웠어? 재량권 영수축. 평상시 같으면 할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 신체전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경우는 이제는 그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하는, 그것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결정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재량권 영수축이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부작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 논리가 딱 적용되는 게 저 이태원 참사입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나서 112 신고 들어오고 경찰이, 소방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 상황이에요. 근데 관련 법들은 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다 재량으로 규정을 했지만 그 상황이 재량권이 없어진, 0이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그 얘기 안 들리지만 그 유족들이 자, 경찰, 소방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그 성실히 배상 응하겠다 발표도 했어요.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따로 뭐 사망자에게 뭐 2천만 원, 장례비 뭐 최대 1,500만, 이거는 손해배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그냥 보상으로 위로금 조지, 그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손해배상은 따로. 그래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소송을 하고 기존의 법 논리에 따르면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거기에 하명 처분은 뭐야? 의무 부과죠. 의무 부과 조치죠. 의무 부과한 조치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어야 한다는 것은 대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대집행 요건은 세 가지 아니에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고,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이행 안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심하게 공익을 해치고,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대집행 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을 말하면 불가증력이 뭐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거 명령 받았어. 철거 의무 부과 받았어. 근데 철거 의무 부과 받고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야? 철거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면 철거 명령 받은 거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철거 명령을 부과받고 소송 못하게 되는 90일이 지날 때까지 다 기다려서 90일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뭐 강제 대집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철거 명령 내리면서 20일 안에 철거해라. 20일만 주고 그 다음에 20일 이내에 철거 안 하면 그 다음에 뭐야? 뭐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 그런데 아직 상대방은 철거 명령에서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철거 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라고 독촉 비슷한 계고 조치를 했고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하면 나머지 세 가지 요건 충족되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꼭 상대방이 의무부가한 조치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만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래서 그것도 중시. 한 줄.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되는 건 대집행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자, 아까 대집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다 판단하면 행정기관은 뭐 한다?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대집행을 실시하죠. 대집행 조치를 들어가는데 대집행 조치는 네 가지야. 네 가지. 절차가 네 가지 절차다. 먼저 여기 뭐가 있겠어? 의무 부과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걸 이행 안 하고 있고 등 해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대집행의 첫 단계가 뭐냐면 세금 안 낼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야? 독촉을 하지. 그와 비슷한 거야.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언제까지? 자진철거해라.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법에 따라 강제철거 들어가겠다라고 문서로 통보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집행하겠다고 계고한다는 용어를 써요. 계고. 응? 내용은 독촉한다고 생각하면 돼. 응? 한 번 더 계고 조치를 하고 그 계고 조치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철거 의무를 이행한다? 그럼 뭐 한다? 이제 몇 월 며칠 날 철거 들어가겠다. 응? 철거 비용은 대략 얼마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가지고 문서에다 써서 날짜를 통보해 줍니다. 그거를 뭐라면 우리가 대집행 영장 통지라고 불러요. 대집행 영장 통지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줄여서 통지 그럽니다. 응? 통지. 몇 월 며칠 날 철거 들어가겠다. 문서로 통보. 다 문서로 하는 거야. 통지. 그리고 나서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에 가서 철거하는 거지. 행정기관이 가서 직접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업자를 시켜서 철거할 수도 있고 그거를 뭐라면 실행한다 그래. 대집행 실행. 응? 날짜 가서 강제로 실행. 그 다음에 그럼 철거 다 끝났어. 끝난 다음에 뭐 할까 이제. 철거에 얼마 들어갔다. 비용을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납부해라고 비용을 부과하고 안 내면 세금 강제징수하는 방법처럼 재산 압류해서 걷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이제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부과하고 부과 및 징수 이렇게 절차로 들어가요. 비용 부과 및 징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외울 때는 여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거는 의무 이행할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집행 조치로 앞글자 따서 개통실비 그러고 보통 외웁니다. 통실비.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공부해 보죠. 계고. 자, 논점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자, 계고의 뜻은 1번 특별한 건 없어요. 자, 한 번 더 철거해라. 의무를 한 번 더 기한을 정해서. 그래서 첫째 줄에 보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주면서 언제까지 한 번 더 기한을 준다.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라고 한 번 더 촉구하고 그 기한 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뭐야? 대집행하겠다라고 문서로서 통지하는 행위를 계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개 단어. 상당한 이행기간 정해줘야 돼. 여기서 상당한의 의미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다음에 셋째 줄 문서로 해야 돼. 따라서 문서로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때 2번 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집행 계고 분명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률에 상대방한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라고 했거든. 근데 상당한 이행기간을 안 주고 대집행 계고를 했다면 일단 위법입니다. 그건. 위법인데 자 이거 내가 예를 들게 뭐냐면 자 내가 불법 건물 지은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시장이 저 대집행 계고장을 문서로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 11월
11월 30일까지 철거하래. 응? 그런데 언제 보냈느냐? 11월 29일 날 보냈어. 그리고 나한테 11월 30일 오후 4시에 나한테 개고장이 도착했어. 그러면 아니 나한테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오늘 받고 오늘 안에 철거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준 계고를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 그래서 내가 막 항의했어. 전화가 와갖고 아니 오늘까지 철거하라면서 오늘자에 이 철거 계고장을 도착하게 만드는 게 어딨냐? 응? 막 따졌더니 그러냐고 미안하게 됐다. 이러면서 뭐래? 그러면 그 다음에 강제로 철거. 그 다음 단계 실행. 그 다음 단계로 늦춰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날짜를 다 늦춰주겠대. 이렇게 했어도 그 애초에 계고 조치 위법이 된 게 적법위로 바뀔 수가 없대. 그래서 공문장이야.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집행 계고를 했다면 일단 위법이고, 근데 후에 후속 조치에서 대집행하는 시기를 늦춰줬다 하더라도 계고는 위법이고, 여전히 위법이다. 치유될 수 없다. 또 중요. 3번 1번에 의하면 법에 계고로 문서로 하게 돼 있으니까 문서로 안 하는 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은 자 우리가 봐봐. 여기 내가 그림으로 쭉 나랬죠. 자 우리 대집행 조치의 첫 단계가 계고인데 계고라는 조치를 하려면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들어가면 세 가지 요건이 이미 충족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그 다음에 계고라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학자들의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예외를 인정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에서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끝이 중에 판례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와 계고 조치를 동시에 같이 해도 된대요. 응? 그걸 뭐라고 그랬어? 판례는 의무 부과하는 조치와 대집행하겠다는 계고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동시에 같이 써서 보내도 결합해서 보내도 적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를 부과해봐야 얘가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뭐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충분히 많이 준다면 언제까지 기한을 충분히 많이 준다.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뜻을 같이 써서 보내도 두 가지 조치는 다 의무 부과와 계고 조치가 다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 판례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와 계고 조치 결합해서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여기서 하는 대집행 계고 조치는 이런 의미가 있어. 한 번 더 뭐 하는 거지? 상대방한테 철거할 것을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 다시 한번 그 언제 기한 다시 주니까 그 기한까지 철거해라.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하면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안 하면 이 법이 정한 후속 강제 조치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을 알리는 거잖아. 따라서 이 계고 조치는 후속 이 강제 조치들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적 효과를 갖는 거야. 그래서 자 계고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죠? 행정행위인 통지행위라고 준법률. 그래서 준법률행위 통지행위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처분이 돼서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요거 중요. 또 다만 반복된 계고 조치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면 행정기관이 계고장을 보낼 때 딱 한 번만 보내질 않고 우리가 세금 안 내고 있으면 독촉장도 한 번 보내더니 또 계속 안 내고 있으면 또 독촉장을 또 보내오고 날짜 계속 늦춰주면서 진짜로 너 안 하면 재산 압류 들어간다. 그래서 독촉장을 여러 번 보내는 일이 있단 말이야. 이거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 보내는 것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보통 한 두세 번은 해요. 그랬을 때 뒤늦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대집행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냈어? 이 계고 조치 위법이야 하고 소송하려고 그래. 그러면
맨 마지막에 행한 계고 조치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될까? 맨 처음에 온 계고 조치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응? 근데 이제 반복돼서, 그러니까 1차 계고하고 2차, 3차 했는데 나중에 2차, 3차 반복된 계고는 그냥 날짜만 연기해 주는 것이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1차 계고 조치만 다시 한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행해진 계고 조치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대요.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일단 너희 간단한 결론만 낸 거야.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자, 거기 키워드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응? 그리고 결론은 계고 조치를 생략할 수 있어요.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는 이 계고 단계를 안 하고, 계고 조치를 안 하고 막바로 뭐 할 수 있어? 철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응?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거. 자, 판례로 다시 한번 판례 확인하면 자, 1번 일단 위에 두 줄은 원칙론을 얘기했어. 원칙론. 응? 원칙론이니까 그냥 넘어가. 읽고.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될 의무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계고장에 특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하면 특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한테 계고장을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낸 문서에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이고 이런 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상대방이 다 어느 부분이 철거 대상이고 잦은 철거할 영역인지가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대요. 응? 그래서 실제 사건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행정기관이 상대방이 이제 철거 명령을 받고도 잦은 철거를 안 하니까 너 언제까지 잦은 철거하면 강제 철거 들어간다 하고 문서로 계고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계고장에 자, 예를 들어 인천시 미추홀구 1번지 5층 건물 이렇게만 써서 보냈어. 이러면 5층 건물, 여기에는 5층 건물 전부가 다 철거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냈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불법으로 지은 부분은 이 5층 건물의 옥탑방 여기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이 특정되지가 않았어요. 마치 5층 건물 전체가 철거해야 될 부분인 것처럼 보냈어. 원래는 이러면 안 되지. 5층 건물 부분의 옥상, 옥탑방 부분 면적 몇 제곱미터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보내야 돼. 근데 이렇게 계고장은 이렇게 보냈지만 그에 앞서 상대방한테 보낸 또 문서에는 철거 명령, 애초에 철거 명령도 있고 그 보낸 문서에는 딱 정확하게 5층 건물 거기 옥탑 부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느 부분이 철거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면 계고장에는 그렇게 좀 불분명하게 썼더라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고장에 구체적으로 철거할 부분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세 줄 끝에 계고장 보내기 전이나 후에 상대방한테 보내진 문서를 다 종합해 보자면 어느 부분이 철거할 부분이가 특정되어 있거나 해서 상대방이 알 수 있게 돼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충분하다. 응? 1번 꼭 알아둬야 되고 2번 아까 얘기했지. 계고를 할 때는 상대방이 이 의무를 위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이행기간을 안 주고 해서 위법이었는데 행정청이 거기 날짜도 날짜는 많이 날짜도 있긴 있다. 아까 내가 예를 드는 거 한번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 3번 중요하다. 3번의 핵심은 뭐와 뭐를 같이 한 거 적법으로 인정하는 판례지? 그렇지. 철거 명령이라는 의무 부과 조치와 그 잦은 철거 안 하면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는 대집행할 때는 계고의 조치를 한 장의 문서에 같이 결합해서 했더라도 적법으로 인정한 그 사건이지.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에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한다는 뜻의 계고를 같이 한 거야, 행정기관이. 그지? 이랬더라도 셋째 줄 철거 명령 내리는 거와 계고 조치는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충분히 기간을 줬다면 각각 그 요건은 다 충족했다고 볼 것이다. 다 적법으로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4번 판례. 아까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어. 그럴 때 어떻게 돼? 첫 번째 계고 조치만 다시 한번 상대방한테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2차, 3차 반복된 계고 조치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건 없고 그냥 철거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만, 기한만 더 연장해 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조치가 아니면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야. 응? 쉽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첫째 줄에 공유자란 말이 나오지? 이거는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다는 거야. 공동 소유자. 어떤 위법, 불법 건물이 있는데 위법한 건물인데 공동 소유자가 3명이 있다고 치자. 응? 그러면 행정기관이 야, 이거는 위법 건물이니까 강제 철거 들어가겠다라고 계고장을 누구한테 보내야 된대? 공동 소유자 3명한테 다 보내야만 된대. 공동 소유자 중에 한 사람에만 보냈다면 그 한 사람을 뺀 나머지 2사람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법한 건물에 공동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만 계고 조치를 했다면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계고 조치를 안 한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원칙적으로 비상시나 절박하지도 않은데 계고 조치를 안 하면 이런 후속 조치가 다 위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다 시험에 영향가. 그다음에 두 번째 계고 조치를 했는데도 자진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뭐 한다 그랬어 아까? 몇 월 며칠 날 철거 들어가겠다. 비용은 대략 얼마 예상된다. 이런 걸 기재해서 보내는 거. 이걸 대집행 영장 통지라고 한다. 1번 별거는 없어요. 자, 이때 2번 대집행 영장 통지의 성격은 계고하고 마찬가지야.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 그래서 이것도 처분에 해당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2번 중시하고 요것도 3번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면 건너뛸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비상시 위험 절박 생략하는. 그럼 두 단계는 생략할 수 있지. 계고와 영장 통지를 생략하고 바로 실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경우가 있어. 뭔가 불법 건물인데 붕괴 위험이 아주 임박한 건물이 있어. 근데 건물주에게 자진 철거 빨리 해라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계고 통지, 영장 통지 생략하고 바로 철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행 가서 때로 부수는 거야. 아까 통지한 날짜에 가서 철거 같은 거 하는 거지. 시설물 철거.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강제 철거하는 행위는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없고 의무가 이행된 사실상의 상태를 강제로 실현시키는 거야. 성질이 뭐라고? 권력적 사실행위.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만 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이 건물 강제 철거 같은 거는 밤에 하면 좀 사고 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밤에 못하게 해놨어. 그래서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에는 못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해놨어요. 그러면서도 4가지 경우는 가능하대요. 밤에도. 그래서 첫 번째, 동의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두 번째, 해가 지기 전에 착수 들어간 경우. 세 번째, 밤에 안 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 그다음 밤에라도 할 수밖에 없는 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 것만 잘 유의. 원칙은 밤에 하는 거 안 된다. 단 4가지 경우는 허용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별거 없어. 이 강제 철거할 때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의료진 대기시키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두 줄, 그냥 시험에 어렵게는 안 나오고, 자, 대집행 실시하는 공무원은 뭐 해야 돼요? 제가 정당한 권한을 갖고 대집행한다는 걸 그 증 있잖아. 그 증서를 휴대하고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 첫째 줄,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 책임자는 증표를 휴대하여 제시해야 된다. 이래야 상대방에게는 뭐야? 저항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항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돼서 처벌받습니다. 그거 간단히. 자, 그다음 마지막 실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저항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저항의 정도도 지금 나눠볼 수 있어. 우리가 그 말하자면 행정연이 뭔가 불법 건물이라고 강제 철거 들어갔어. 그러면 그 불법 건물 진 사람이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여기 친절히 안내해 줄까? 별로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뭔가 저항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저항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저항. 뭐 길을 막아서거나 집행하려는 사람들 막 붙잡고 못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정도는 이게 대집행하는 공무원의 권한 속에 들어있다고 봐. 그런 정도를 이렇게 떼어내고 물리칠 수 있는 거,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보다 심각한 정도의 저항. 예를 들면 막 뭐 가재 도구 막 쌓고 막루 쌓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정도의 극렬한 저항이 있어. 이런 경우. 특히 이제 막 그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강제 철거돼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철거민들 같은 경우 이런 극단적인 저항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행정공무원, 대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그런 막 극렬한 저항도 진압할 권한이 있느냐? 대집행하는 권한 속에 그런 극렬한 저항도 진압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거냐? 이게 문제야. 그게 따로 그렇게 진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원칙적으로 그런 극렬한 저항은 대집행 권한 가지고는 진압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5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셋째 줄부터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저항을, 극렬한 정도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대집행 권한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얘기인데, 이럴 때는 그러면 상대방 저항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 그럼 경찰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범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찰이 그 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체포를 해가고 나면 우리 대집행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철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줄에 대집행에 의한 건물 철거 시 점유자들이 위력 행사해서 저항을 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뭐. 그래서 이거 한번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 자, 일단 위에 세 줄은 아까 한 거 또 나왔지. 법에서 행정 대집행 방법을 쓰도록 해놨으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해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아까 한 얘기 나오고, 자, 이때 셋째 줄, 넷째 줄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줄. 자, 불법 건물의 점유자가, 불법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자가 그 건물의 동시에 철거 의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철거 명령 내린 것 속에, 철거해야 될 의무 속에 퇴거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별도로 퇴거 명령이라는 게 또 있어야 퇴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줄이 아주 중요. 그래서 철거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밑줄 친 거,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자들에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저항을 하면,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이때 필요하다면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확인했어요. 실행. 자, 실행 다 끝났어. 그럼 마지막. 실행이 끝나면 이제 뭐 남았어? 원래 불법 건물 지은 자가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행정기관이 대신 돈 들여 철거한 뒤에 그 비용은 의무자한테 부과해서 징수. 근데 예전에 시험 몇 번 나왔어. 뭐라냐면 이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얼마나 웃겨. 그러면 어떤 놈이 자기 돈 들여서 자진 철거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행정기관이 돈 들여서 알아서 철거해 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래서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의무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의무자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세금 부과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에다가 딱 그 근거와 계산 금액 다른 거 명시해서 문서로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실제 들어간 비용 금액과 납부할 날짜를 정해서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하라고 명하고 3번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세금 강제 징수라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뭐한다? 응? 그래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응? 자, 거기까지가 핵심. 그리고 6번. 대집행 비용의 부과 및 징수. 대집행 비용 납부해라 하고 문서로 부과하는 건 강제로 상대방한테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강제 징수 조치도 다 처분에 해당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 판례가 하나 나왔나? 아, 이거 아까 했다. 그치? 자, 행정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을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무슨 방법을 쓰라고 해놨다? 행정상의 강제 징수 방법에서, 응?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법, 그래서 대집행 비용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셋째 줄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끔 법이 그렇게 정했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보다 간편하게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정해놔서 그 방법을 써야지. 그 방법 내버려 두고 쓸 수 있는데도 인사소송으로 법원에다가 징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불복 및 구제. 이제는 국민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한 대집행 조치가 위법이다 생각하면 여기서부터가 대집행 조치니까 우리가 지금 쭉 공부했지? 뭐 공부했어? 이것들 계고하는 조치도 위법이면 상대방 국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통지도 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각 단계마다 다 소송 위법하게 행해진다 그러면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 응?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봐. 이거 다 처분이니까 각 단계는 다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첫 단계 한번 해보자. 상대방 국민이 계고 조치를 받았어. 근데 이거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법원에다 이 계고 조치 위법이니까 없애달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우리나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조치도 판결 나오기 전까지 일단 살아있는 거야. 안 멈춰 있어. 그러면 기한 내에 철거해라. 기한이 지났어. 얘는 소송을 내놨지만 언제까지 철거해라 하는 기한이 지났어? 그러면 행정에 또 후속 조치 또 나와요. 언제 철거 들어가겠다. 영장 통지 또 나와. 그 뒤에 통지 날짜에서 때로 부숴. 그러면 건물 다 때로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건물 다 철거돼서 끝나버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 앞선 조치, 계고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달랑 내면 안 돼.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뭘 신청해. 자, 판결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이 후속 조치 못하게 정지시켜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야지 건물이 철거 실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법원이 이거 소송에서 판결 내리려면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 사이에 행정기관은 후속 조치를 해서 철거해버리면 재판할 필요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급하다 해가지고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뒤에 일단 판결 나오기 전까지 멈춘다 이렇게 받아내면 그럼 행정기관 멈추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계고 조치가 위법인지 심사해서 위법이었다 취소한다 그러면 이제 철거된 걸 막을 수 있지.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행정기관의 조치를 막는 방법은 요 실행이 되기 전과 후를 나눠서 봐야 돼. 자, 요 앞선 조치들 실행이 되기 전이라면 지금처럼 법원에다 소송을 내고 멈춰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되는데, 이미 철거가 끝나버린 뒤에는 이거 취소해달라 의미가 없어. 그렇죠? 이미 실행이 돼서 철거 끝나버리면 남는 건 뭐만 나와? 응? 위법한 철거로, 위법한 조치, 위법한 철거로 자기 손해 입었다. 손해배상해달라. 이것밖에 안 나와. 그건 이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그것밖에 안 남지. 이 조치를 없애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되기 전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따지는 건데, 먼저 소송에 앞서 이의신청이란 걸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대집행 조치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집행 조치 통보 받았어. 그러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뭐야? 행정청으로부터 뭐 계고 통지, 계고나 이런 걸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응?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또 규정도 있어. 이의 신청을 했더라도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왔든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또 제기할 수 있어. 응? 행정심판. 행정심판인 건 이제 상급기관에다가 구제 신청하는 거. 응? 법원에다가 구제 신청하는 건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 해도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응? 그건 선택사항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자, 동그라미 1번 행정대집행법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안 거쳐도 되고 바로 소송 제기해도 돼요. 그리고 2번 아까 얘기했지? 대집행 절차 4단계는 다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다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원칙. 단 실행이 되기 전이래야 소송이 의미가 있는 거고, 실행이 끝나버린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 자, 그 뒤에 이제 4번에서 얘기했는데, 사망은 아까 이의 신청을 했다고 치자. 이의 신청했는데 결과를 통지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자 여기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든가 법원에 소송을 낸다. 응? 그러면 이의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의 신청 안 하고 행정심판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계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계고 조치 받은 거 안 날부터 90일 안에 막바로 행정심판 소송. 응? 근데 계고 조치에 대해서 이 계고 조치 받고 30일 이내 이의 신청했다면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응. 자, 그 다음에 4번이 아까 얘기했어. 실행은 대집행 실행액이도 처분에 해당해서 소송 가능하긴 한데 보통 짧은 시간 내에 뭐 불도저 와서 그냥 꾹 누르고 몇 번 하면 그냥 철거돼 버리잖아. 응? 단시간에 끝나는 게 보통이므로 다 대집행 실행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뭐 계고 통지 실행 이거 취소해달라는 건 소위 소의 이익이라는 게 없어. 재판할 실익이 없어. 따라서 그거는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고 결국 남는 건 위법한 대집행 조치로 피해 입었다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길밖에 안 남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그러므로 이제 이런 조치들, 계고 통지 이런 조치 소송하면서 실행 전이라면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해서 후속 조치를 막아놓고 소송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5번. 자, 5번은 하자의 승계야. 응? 이거 1권에서 공부했지. 자, 키워드 하자의 승계. 여기 보면 요게 의무부가가 철거명령 같은 의무부가가 하명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여기 대집행조치 4단계는 이 4단계는 자, 요거는 의무부과, 요거는 의무의 강제 실현이야.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의무를 강제 실현하는 건 별개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뭐 했어? 따로따로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돼. 법적 근거가. 응? 따로 있어야 돼. 여기와 여기는 뭐야? 서로 별개의 작용으로 봐. 따라서 의무부과한 하명에 취소할 만한 위법이 있다 그래서 그 위법이 이어지는 거로 보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뭐예요? 하명에 있는 하자는 철거명령이 무효라면 무조건 철거명령이 무효, 상대방 철거 의무 생겼어 안 생겼어? 아예 있지도 않지. 철거명령이 무효라면 상대방은 철거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으니까 자진 철거 안 한다고 이 후속 조치하는 거 의무 없는 자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다 자동 무효야. 그러니까 앞행위가 하명이 무효면 쫘르르 무효가 돼. 무조건 앞뒤 행위 사이에 앞행위 무효면 다 뒤 행위 무효야. 근데 하명, 앞행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만 있다면 하명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고도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안 돼. 응? 그래서 거기 하명 처분의 하자는 하명이 무효가 아닌 한은 대집행 절차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지만 여기 4단계 개통실비 4단계 간에는 다 의무를 강제로 실현한다는 동일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지는 연속된 조치이기 때문에 계고 조치에 위법이 있다면 이걸 이유로 통지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응? 이게 다 위법이 이어지는 거로 봐요. 그래서 대집행 절차 4단계 행위 간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된다. 응? 그래서 여기는 길게 쓸 수가 없는 거지. 응? 앞에 1권에서 하자 승계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은 손해배상은 별거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한 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 2개 나왔어. 요거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자, 판례 알아보기 1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두째 줄이지? 뭐가 끝났대? 실행이 종료됐대잖아. 그러면 실행이 종료돼 버렸다면 실행되기 전에 앞선 계고조치, 영장통지조치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하는 건 무의미, 소의 이익이 없다. 남는 건 뭐야 그러면? 응? 응? 뭐 위법한 계고통지 실행 때문에 손해입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특히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걸 뭐 취소해달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앞선 행위들 행정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는 거다. 상식이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앞에서 공부한 판례입니다. 자, 앞에 일단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됐다는 얘기, 실행이 다 끝났어. 끝나면 여기 계고통지 실행 이거 취소나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행정소송할 이익은 없는 건 당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미리 그 계고나 통지 실행행위 이것이 위법이었다고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먼저 내려줘야만 이 조치들이 위법이었다고 내가 입은 손해배상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청구. 먼저 행정소송에서 이거 위법이었다고 취소 판결이 먼저 내려져야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권에서 공정력이란 거 배웠잖아.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위법이냐 아니냐만 인정하면 되는 거고, 배상 판결은 취소까지 시킬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위법만 인정하면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니까 민사법원도 얼마든지 그 계고 통지 실행행위가 위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독자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까지 먼저 나와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먼저 미리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져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취소 판결 먼저 행정소송에 내려지지 않더라도 인사법원이 알아서 위법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자, 대집행 곳곳이 다 시험 문제 다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문제 많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시험 문제 내기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응? 판례도 적절히 섞여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네. 단 이게 지금 이 대집행에서 행정기본법 조항에 이의 신청 부분이 있었지? 요거는 예전에 없던 거야.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서 내년 3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출문제는 없지. 응? 내년부터 나올 내용이야.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한 경우 이의 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거 있지? 그건 이제 새로 추가된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밥 먹고 2시 20분부터 오후 수업해서 오늘 저기까지는 즉시강제도 뭐 별개가 없으니까 강제 집행까지 하고 즉시강제까지 목표 해봅시다. 자.